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인데 제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이 작은 사무실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공간에 온 만큼 제가 오늘은 로스쿨의 네트워킹과 그 다음에 인턴을 구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트워킹 이벤트 아세요? 저는 진짜 모르고 왔어요. 네트워킹 이벤트가 존재하는 것도 몰랐고 로스쿨에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지도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학기에 학교에서 진짜 제일 많이 준비해주는 이벤트가 바로 네트워킹 이벤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면 두 번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첫 번째 학기에 이런 네트워킹 이벤트에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노출시켜줘요. 그럼 네트워킹 이벤트가 무엇이냐면 그야말로 네트워킹을 이제 쌓아가는 이 시카고 내에 변호사들과의 인맥을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많은 분들을 모셔요. 시카고 내에서 뭐 작은 로펌, 큰 로펌, 아니면 공공기관 또는 넌프로핏에 있는 비영리기관에 있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변호사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재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정말 나고 자라고 일까지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라고 하면 되게 호스트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되게 식순에 맞춰서 하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킹 이벤트는 정말로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거는요, 자리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음식 준비해주는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뷔페가 쫙 있어요. 긴 홀 같은 데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 자유롭게 와서 음식 먹고 대화 나누고 원하는 시간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이벤트를 어떻게 즐기는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제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 네트워킹 이벤트를 잘 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학교에서 저희는 이거를 가르쳐 주긴 했어요.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지만 20-30초 가량이 자기소개예요. 임팩트 있게 나의 첫인상을 조금 좋게 만들 수 있는 나의 인사말을 30초 가량으로 준비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자기 이름, 인적 상황에 대한 거 아주 짧게. 두 번째는 왜 로스쿨에 왔는지. 세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또는 나의 뭐 특징점, 이건 옵션인 것 같아요. 어떤 걸 넣으실지는. 저는 이제 세 가지 중에 제 이름을 말하면서 제가 특이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좀 강조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오고 싶었던 이유. 그건 당연히 이제 개인마다 다르겠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로스쿨에 오는 걸 결심했었다. 세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 나의 특징점. 저는 이제 교직에서 10년 이상 있었던 걸 조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요런 법에 패밀리 노에 관심이 있다. 가정법에 아니면 아이들에 관련된 법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버무려서 20-30초 가량의 인사말을 준비하는 거죠. 깔끔하면 좋겠고요. 길지 않고 인상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준비하면 좋은 게 두세 가지의 질문이에요. 질문, 내가 먼저 말을 그래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궁금한 거를 어떤 걸 여쭤볼 건지 그런 거를 두세 개 준비해 가면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겠죠. 그 다음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질문만 던지면 돼요. 제가 느낀 건 변호사들이라서 그런가? 한 번 질문하면 끝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화가 끊길까 걱정하는 것들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두세 가지의 질문 가져가서 연결해서 이렇게 던져주시면 그 경험이 엄청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뭐 관심이 더 있으시면 더 해도 되고요. 적당하게 얘기를 하고 나면 알아서 저희가 끊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좀 실수했던 게 한국에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야기를 먼저 끊는 게 예의 없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언제쯤 제가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꾸물꾸물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두세 번 정도 이벤트 그 행사를 가고 나니까 그냥 되게 적당한 분위기에서 너무 고마웠다. 나중에 또 한번 뭐 뵙길 바란다. 뭐 이렇게 예의 있는 말들로 잘 마무리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분들도 다른 학생들 만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함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도 좋지만 그분에게도 예의예요. 명함을 다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고 되게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명함을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요청드리는 것도 하나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명함을 네임카드 받을 수 있을까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네임카드는 정말 유용하게 쓰이니까 잘 모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한 이벤트가 끝나면 네임카드를 명함을 진짜 많이 받게 됩니다. 그걸 좋은 점을 얘기해 드리면 정말로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네임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엔 조금 몰라가지고 명함을 받고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모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벤트에서 명함을 받고 나니까 그분들 중에 내 인상 깊었던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럼 그분들 거는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빼놔야지만 내가 이제 헷갈리지 않죠. 이게 어떤 분이었는지 나중에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명함을 잘 이렇게 분류해서 챙겨놓는 것도 아주 좋은, 나중에 인턴을 지원할 때 아주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요, 정말로 그 네임카드 중에 받았던 분들, 인상 깊게 더 알아보고 싶으신 변호사가 있다면 정말 메일로 연락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당연히 까먹으니까요. 어떤 이벤트에서 만났던 저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평범하게 인사말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진짜 이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변호사님들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일단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후배들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싶어요 하는 후배들에 대해서 언제나 기꺼이 환영하십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요청을 하셔도 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두 분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추가적으로 면담을 하고 오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면담을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방법 활용해서 그 다음에는 과제가 아닌데도 내가 인상 깊고 더 알아보고 싶은 변호사님이 계시면 행사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변호사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오거든요. 근데 이벤트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변호사가 다 똑같은 변호사 아닌 거 아시죠? 모든 직군이 그렇듯이 변호사도요, 하는 분야의 일이 다르고요. 그다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시는지도 다 다르고요. 어쨌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서 내게 맞는 길을 찾으려면 정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 면담하기 아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찾아간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로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던 경험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그게 인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저는 첫 번째 인턴을 그렇게 네트워킹에서 만났던 분과 제가 면담을 했고, 그 면담을 한 뒤에 제가 그 자리에, 그 사무실에 지원을 해서 첫 번째 인턴을 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인턴을 구했던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인턴을 1학년 겨울방학 때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인 거죠. 그래서 1월 말쯤에 오퍼를 받았고, 사실은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봄학기부터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여름에 시작하는 걸로 다시 조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비자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면 지금 시작하셔서 인턴을 봄학기 내내 하시다가 여름으로 이어서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구했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분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고 계시는 그 사무실에 대한 정보를 듣고 굉장히 흥미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그분이랑 제가 추가적으로 개인 면담도 진행을 했어요. 좀 인상 깊었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제가 인턴을 찾아보려고 막 이렇게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일하시는 그 사무실에서 인턴을 구한다는 잡 포스팅을 본 거예요. 안 그래도 그분과 좋은 인연이 있었고 그분을 통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무실인데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지원을 했고요. 인터뷰를 보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봐주시는 분으로 온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냥 우연인 거죠. 당연히 인터뷰를 보는 동안에도 그분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를 이벤트에서 만났던 거를, 감사하게도. 그래서 훨씬 더 무난하게 그 첫 번째 긴장할 수 있었던 진짜 인터뷰가 잘 진행이 됐어요.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다른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분뿐만 아니라 두 분이 더 그 인터뷰 현장에 있었는데, 이분이 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인터뷰가 자연스럽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또 느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첫 번째 지원한 그 포지션에 오퍼를 바로 받고 그냥 거기서 여름 인턴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군데를 지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에 거기서 이제 인턴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다른 쪽에서도 인턴을 해보고 싶다 생각에 다시 이제 지원을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지원했던 곳에서 5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 세 군데에서 연락이 아예 오지 않았고 2군데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이 3군데 연락이 안 오는 곳은요, 정말 제가 새로운 분야의 그 로펌에 지원을 했거든요. 저는 백그라운드가 교사였고 굉장히 아이들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3군데는요, 음악 쪽, 미술 쪽, 그 다음에 비즈니스 쪽,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직장 경력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쪽 로펌에다 지원했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인터뷰도 요청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메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기억 속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인터뷰 요청이 왔던 이 2군데는 역시나 제가 좀 이제 제 직업과 연관이 있는 패밀리 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 로펌과 인터뷰를 보게 된 거죠. 첫 번째 인터뷰를 봤을 때는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서 오퍼를 받지 못했어요. 물론 되게 씁쓸했지만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 변호사님이랑 나는 진짜 안 맞다를 좀 느꼈습니다. 그분이 지향하시는 거와 내가 원하는 바가 되게 달랐고, 이분에게서는 내가 많이 배우고 정말 함께 일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덜 받긴 했어요. 굉장히 되게 강렬하셨던 인상이 있었거든요. 물론 떨어지고 나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2번째 이제 인터뷰 요청을 받은 곳은요, 일단 지원할 때부터 사실 제 코드랑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커버레터에 원하는 질문을 적으셨더라고요. 그 질문이 굉장히 내가 대답하고 싶은,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냥 되게 식상한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니? 네가 이 로펌에 온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그 가치론적인 거를 두 가지 질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좀 나랑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인터뷰에 왔더니 너무 대화가 잘 통해서 인터뷰가 1시간 동안 거의 수다처럼 진행이 됐어요. 또 그때 느꼈죠. 이렇게 로펌인데도, 똑같이 소규모 로펌이었는데도 나한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게 있구나. 그래서 다행히 역시 제가 맞다고 느끼니까 이 로펌도 저랑 맞다고 생각했는지 오퍼를 받았고, 거기서부터 가을 학기 2학년 1학기부터 로펌에서 일을 하게 됐지요. 그 로펌이 바로 이 로펌이고요. 굉장히 소규모 로펌이에요. 하지만
여기 변호사님이 하시는 그 뭔가 앞으로의 그 일이 저랑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일이랑 너무 비슷해서 관심이 가고요. 시작하는 단계에 아주 작은 로펌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 로펌이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그걸 먼저 하시는 분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면 나중에 제가 또 제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디서 지원을 하냐면요. 학교에서 이렇게 잡 사이트를 줘요. 거기에 보면은 미국 전 지역에서 인턴을 구하는 그 잡 포스팅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조건 나오고 어떤 식으로 대상자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누굴 뽑을 건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지 각각 로펌에서 거기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그 모든 로스쿨이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인턴 자리가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킹에서 만났던 분들. 제 주변에는 그렇게 네트워킹에서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그냥 바로 인턴을 구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킹 자리에서 완전히 이제 통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인턴 구하는데 너 지원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되는 케이스도 봤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킹에서 만나는 것도 인턴을 구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정말 생으로 이제 검색하는 거죠. 내가 어떤 로펌을 보고 싶은지 내가 직접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죠.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그냥 시간 나실 때 어떤 로펌이 있는지 그냥 이렇게 웹사이트 보면서 그 로펌이 추구하는 거랑 내가 추구하고 하지 않은 일이 맞는지 좀 이렇게 고민하시면 유익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트워킹과 인터뷰는요 똑같이 정장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평상시에 한국에서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말 자켓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정말 잘 써먹었습니다. 그 자켓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 면접 볼 때, 한국에서 면접 볼 때 그런 의상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터뷰 때는 반드시 정장 입어야 되고요. 네트워킹 이벤트 때는 캐주얼 정장,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거 입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스쿨 올 때 사실은 학생 옷만 생각하고서는 정장 같은 거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입었던 것들을 사실 다 들고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다 보니까 그런 정장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시는 학교에 그 계절에 맞는 그 1학기 가을 학기에 맞는 그 가을과 겨울 사이에 맞는 비즈니스 캐주얼 하나 가져가시면 한 두세 벌 정도면 사실 똑같이 입어도 상관없거든요. 그거 뭐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두 벌 갖다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건 꼭 중요하죠. 구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옷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운 곳으로 간다면 거기에 맞는 코트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두 세트 가져가시면 그 네트워킹 이벤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부터 인턴 지원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요 봄학기에는 또 그 면담에 맞는 인터뷰를 가셔야 되는 그 정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학 오실 때 기억하시면 거기 지금부터 겨울부터 봄까지에 맞는 인터뷰 복장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저 역시 전 한 벌 갔다가 모든 인터뷰를 다 해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뷰를 본 게 3번이잖아요. 첫 번째 제가 한 번 지원하고 그냥 붙었던 그 인터뷰, 두 번째는 떨어졌던 거,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로펌에서의 인터뷰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달랐어요, 분위기가. 자, 첫 번째 로펌은 인터뷰가 정말 전형적인 로펌 그 인터뷰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시면 돼요. 뭐 로펌 인터뷰 이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인터뷰 질문 이렇게 하시면 나오잖아요. 너의 장점이 뭐니, 너의 단점이 뭐니, 뭐 이런 것들 되게 일반적인 인터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4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주관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지만 큰 질문은 그렇게 전형적인 인터뷰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1학년이 끝난 다음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두 번째 로펌에서는 그동안에 내가 얼마만큼의 스킬을 쌓았는지를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질문이 내가 여름 인턴, 그 전에 했던 인턴에서 어떤 일을 배웠는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우리 로펌에 오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니? 약간 이런 거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조금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도 좀 더 이렇게 내가 이만큼 많이 배웠어요라고 좀 어필할 수 있는 걸 준비했어야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인터뷰 경험에 맞춰서 그 질문들만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인턴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인턴을 뽑을 때는 약간 그 전 인턴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봐요. 네가 그 전에 인턴에서 뭐뭐뭐뭐뭐 했었니? 그래서 지금 뭐뭐뭐뭐뭐 할 수 있니? 그런 거 준비해 주시면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인터뷰 여기에서는 이거 좀 특수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분은 되게 이제 제 과거 경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 이력서에 있는. 그러면서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관? 이런 대화들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거는 약간 이 로펌의 특징이겠죠. 개인적인. 이 변호사님이 그런 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가 너무 다 달랐기 때문에 어떤 인터뷰의 질문을 준비해야 될지 딱 정답을 내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좀 요약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질문은 반드시 연습하셔야죠. 이 기본적인 질문도 대답을 못한다면 이건 좀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확실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런 추상적인 질문을 했을 때 장점이 뭐야? 단점이 뭐야? 이런 거 말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앞으로 네가 이 변호사로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약간 추상적인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이 또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너무 네트워킹에 대해서 모르고 왔기 때문에 혹시나 전혀 이런 네트워킹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포괄적인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로스쿨 관련된 저의 작은 경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도 열심히 읽읍시다. 다음에 뵐게요.